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0월 28일 토요일 광명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부분의 경주가 타협점을 찾아 나가면서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 김민철이 분명 힘든 경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철성과 박종태, 박철성과 김동의 동반 입상을 먼저 주력 승부로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철성이 김민철의 11초대 중반 시속을 11초대 초반 젖히기로 완승을 거두면서 박종태와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배당이 조금 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만큼 너무나 좀 낮은 배당으로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하면서 좀 아쉬움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았다. 동반 입상해서 기분은 좋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더 배당이 좀 너무나 약하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많이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도 대부분 강자들이 편성돼야 강자들이 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경주하고 10경주는 좀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7경주 정현수도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김용호 중심으로 조지와 박종태, 이용주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가 문명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때리는 경주를 흘러가게 된다면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7경주, 9경주, 10경주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경주는 유성철의 전일은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안하게 짜여진 편성이기 때문에 김지광 빠르게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동, 최순영, 후차권 다툼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가 이번 편성 7경주죠. 공민규하고 최영진을 챙겨줬을 때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모, 박종태, 조재호, 이용주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정현수도 힘든 결정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8경주 노영균이 김두용 수성팀 후배입니다. 협공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영이 전일 한 바퀴 때렸다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진성균하고 임진섭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최영 중심으로도 이변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형균 인정해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 유지훈이 객관적인 기량 매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현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유지훈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죠. 전에 광명우스컵 11경주 김민철은 강자다 한데 김민철 앞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견주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편성도 똑같습니다. 유진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좋긴 한데 때려줄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권정국 때려도 선발급 시속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지훈도 청저하게 좀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박철성 전일 대단했어요. 김민철의 시속까지 10초대 11초대 초반 저치기로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지훈이 결코 유리한 편성 아니고 박철성이 넘어설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 배정현이 원체 노련합니다. 고현의 선행 활약이 나간다면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송경방하고 손진철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배정현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경주는 전일은 김민철이 힘든 견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금일은 다릅니다. 김태환, 최승구 있기 때문에 이들 활약이 나가게 된다면 금성고 후배 주윤우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한테 우스컵 지정훈한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정현수하고 송경방이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현수, 송경방이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본다면 권정국, 진성균, 박인찬, 정현호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권정국이 나름대로 양원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고, 후미권 소들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은 괜찮았습니다만 빠른 시속이라는 느낌은 좀 없었고, 진성균, 박인찬, 정현호 승부 의지가 상당히 좀 없이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수, 김민철, 유지훈, 김지광, 태한, 김성현, 주현욱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정현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빠른 시속으로 대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김지광, 김성현은 거리를 두고 출발하면서 차신 좁힌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맞던 김민철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 마무리 짓는, 유지훈도 마찬가지로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종태, 송경방, 함동주, 김주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종태가 힘을 썼는데 송경방이 반박에 젖히기
경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흥미를 따르던 함동주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두용, 박철성, 조지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두용의 선행을 조지호가 반박에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려고 했었습니다만 주드록발에 나갔었던 김두용을 넘어서기엔 좀 역부족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근철이 단독 선행 나섰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은 평범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영준하고 공민규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영준이 인터벌 훈련 이끌어 나갔었는데 시속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빠르지 않은 시속에서 공민규는 낙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성철하고 임진섭이 협공을 펼쳐 나갔습니다. 유성철이 3코너 지점까지 빠르게 주도 시속을 잡았고 임진섭은 막게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현수, 송경바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쿱 한경주부터 한번 한경주식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스콧 6경주입니다. 전일은 유성철이 비팝 선수들의 협공에 밀려나면서 유성철과 김영모의 협공에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상당히 유리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파업수들끼리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이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화끈하게 선행력을 발휘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유성철이 타이밍 재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나마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지광입니다. 주도로 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지광이 힘을 쓰고 아무래도 유성철이 몰고 갑니다. 유성철의 뒷자리를 김주동 여기에 최순영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지광도 때렸을 땐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성철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5번하고 6번이 흥미껏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속감이 좋다면 유성철 입장에서는 본인만 추입해서 결승 가기만 하면 돼요. 그 점 때문에 살짝 추입해 나가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3번과 7번,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철이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봉웨어 죽이는 경주운영 펼쳐 나가기 위해서 시속 주드력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지광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주동이 쫓아갈 것이냐 최순영이 쫓아갈 것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하고 김주동이 창원 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과 김주동의 전략적인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주광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최순영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7번하고 6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유성철이 아무래도 자리 받으러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순영은 자리 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유성철의 뒷자리 최순영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서 7번과 3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김주동하고 유성철이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초반부터 자리 잡는 과정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동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지광하고 최순영 때문에 인물 아무래도 최순영이 흥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전 김주동보다는 최순영을 차선책을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3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교조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변수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변수는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성철이 김주동을 뒤에다 붙이게 된다면 7번은 6번하고 협공을 펼쳐 나가면서 7번도 결승 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지광도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광이 최순영을 달고 쏘게 된다면 유성철이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지광도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성철을 철저하게 견제 나가게 된다면 김지광 머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광은 최순영과 호흡 맞춰 나가죠. 유성철 뒤에 있다가 김주동이 출입해 나가게 된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이 고전하게 된다면 76하고 7, 5경주권 정도를 한 20% 선에서는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파업선수들끼리만 경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작전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 유성철이 인정받고 편안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5번이냐 6번이냐 7번이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7번과의 전략적인 연합 이런 편성은 같은 성향의 경주에서
출전하고 있는 유성철은 상당히 강하고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수에서는 아무래도 3번, 7번 묶어서 양분하시는 5번하고 6번을 양분하시는 전략, 그 중에서도 좀 최수종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 노려본다면야 김주광 머리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현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권민규, 최용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용진도 낙차 부상 당했었고 권민규도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현수가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박종태가 초조 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모, 조재호, 이용주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태가 전일은 쫓아가는 작전 펼쳐 나갔습니다. 박철성이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박종태가 힘을 쓰고 박철성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으로 또 생각을 했었었는데, 박종태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비파 선수들이 먼저 내손 잡게 된다면 정현수가 이들 상대를 좀 넘어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6번하고 7번이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현수를 상대로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김용모가 전일 차분하게 류근철 뒤 막혀 나가니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전부터 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류근철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김홍모가 이를 상대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정현수 뒤 타전 정도로 쫓아내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은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3번하고 1번,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어차피 3번 혼자 달아나게 된다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7번 줄 끊어질 마크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 김몽호 쪽에 3번과 1번 동반 입장 쪽 현재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종태도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두 선수가 또 26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3번과 4번 정도는, 3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 3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가 인정받는 견주는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종태가 때려주고 1번이 뭐가고 조재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정현수가 타이밍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4번에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는 김영모입니다.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전일도 류근철의 선행 시속이 괜찮았어요. 이를 김영모가 편안하게 막혀 나가면서 나가니까 칩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조재호가 아무래도 김영모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14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1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사하고 1입니다. 1사하고 1, 2경주권. 김용호도 훈련 파트너가 임채빈이라고 떡하니 적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수성팀 딜이다 보니까 임채빈하고 훈련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가 또 주력 승부가 함께 주력으로 동참하고 있는 선수가 임채빈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도 김용모도 몸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1사나 1, 2경주권 정도는, 1사나 1, 2경주권 정도는 비법 라인 좀 과감하게 공략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정현수가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고 힘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은데,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죠. 김영모, 박종태와 협공 가능성이 좀 더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번, 1번, 4번이 경제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1번, 4번, 3번 경주권 축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현수가 6번하고 7번 둘 중에 한 명을 챙겨줬을 때 쫓아나설 수 있는 선수는 최용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7번 묶어서도 3복승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3복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수가 월등합니다. 근데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선수들과의 타협 가능성이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노영균하고 함동조, 김두용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최영을 중심으로 진성균, 이승현, 임진섭은 파업 선수들인데, 아무래도 진성균이 부상 후 출전하다 보니까 전일도 마크에는 만족은 했습니다만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최영이 힘을 쓰고 진성균이라든지 임진섭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노영균이 힘을 쓰는 과정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일 봤듯이 노영균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두영 전일 넘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려다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노영균이 팀 후배 김도영을 달고 쏘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김도영도 마키한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성팀의 협공이한 동반 입상 금일 뭐 김도영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도영이 힘을 쓰고 노영균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노영균이 김도영 달고 쏘게 된다면 5번하고 1번의 수성팀 완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이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도영이 마크로 갔을 때 최영이 털어버리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은 어설프게 좀 힘을 썼다가 희속 자체도 나오질 않았어요. 저치기까지 당하다 보니까 최혜용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마크 되면 쫓아 나설 수 있어요. 5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착순과 진입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이 뭐 직접적으로 챙겨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아서 후미껏 털어낸다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 2번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수성팀 협공한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변수다. 놓치지만 않는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최형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진성균이 마켓 나가거나 임진섭이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페달링이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영하고는 연합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파업 라인입니다. 24나 27이에요. 24나 27경 주권 정도는 24나 27경 주권 정도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노영균의 시속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편성 김도영과 수성팀과 협공 가능성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혜영이 받아가면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5번, 1번, 2번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함동주도 빨래줄 경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번 편성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영, 진성균, 임진섭으로 이어지는 파업 라인도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5번하고 1번의 수성팀 협공한 동반 입상으로 또 삼복승에서는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구경주입니다. 유지훈이 뭐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성현, 권정국, 조택과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 뭐 우스급 초반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지훈이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지훈 이번 패스 힘든 경주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광명 우스급 11경주 김민철이 강자인데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김민철은 그래도 선행 승부까지는 가능했습니다만 유지훈이 때려서 11초 때 중반까지 끌어내긴 버거운 상황이죠. 그렇다고 뭐 김성현 때리지 않는 마크형 선수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권정국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선행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뭐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끝까지 활용해 나가기도 어렵고 뭐 조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저래 유지훈 깝깝한 경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성현이 초조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소들이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비파업 라인 3번하고 1번은 후미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박철선 대단했습니다. 뭐 김민철이 나름 11초 때 중반 시속으로 씩씩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어요. 하지만 박철성이 후미권에 있다가 11초 때 초반으로 김민철을 훌러덩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솔직히 11초 때 초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갔을 때는 특성급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었던 박철성입니다. 뭐 유지에는 득점이 있기 때문에 뭐 후반부 경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권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철성은 2차하면 결승 못 가기 때문에 오히려 승복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전 박철성 머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중심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이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박철성이 냅다 저치기 나선다면 머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복승 중심으로 하되 박철성 머리로 한번 3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을 3번, 2번 쌍복권 주권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2번 쌍복권 주권 전일처럼만 시속감 발휘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박철성 머리 가능함이 때문에 3번, 2번 쌍복 경주권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은 아무래도 4번 김성현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면서 전략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박철성이 젖히면 김주환도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쫓아내는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한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2번하고 4번은 뭐 저배당을 뚫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3번하고 1번 정도는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3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을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일 같은 시속감, 박철성이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월이 충분히 가능하죠. 3위 쌍복입니다. 2번하고 4번, 3번하고 1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대성의 변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박철성하고 김주환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삼복승 2변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복승은 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서 체크해서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팔성에서만큼은 유지훈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일 같은 시속감을 발휘해 나간다면 박철성 머리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복승 중심으로 하되 박철성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팝과 비팝의 맞대결이죠. 유근철하고 송경방, 손진철은 비팝 라인이고, 배정현, 고요한, 정현호, 유근이는 파업 라인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결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하고 배정현이 21기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타입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근철도 그렇고 배정현도 그렇고 지금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선 11경주가 아무래도 박철성이 머리를 치게 된다면 2차권하면 류근철 2차 진입했을 때 결승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아무래도 신경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정현이 2차권 밀려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지훈이 2차권으로 밀려났을 때는 배정현도 결승까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 9경주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번 판성 류근철과 배정현 승부요 발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배정현이 아무래도 작전 전개상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선 추입발만 놓고 본다면 송경방 빼앗고 직선 추입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정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6번과 2번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그렇다고 하면 배정현이 유근철을 상대로, 송경방과 유근철 상대로 젖히기까지 나서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6번과 2번 동반 입상, 6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2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아무래도 고유한이 힘을 쓰게 된다면 배정현이 자리 잡고 정현우하고 류근이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고유한이 때렸을 때, 뭐 저들도 때렸습니다만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배정현의 뒷자리는 정현우가 막혀 나가면서 파업 라인 형성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을 함께 6번하고 1번이죠. 6번하고 1번을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아무래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6번하고 1번을 고연히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류근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내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배정현이 넘어서게 된다면 정현호, 류근이 1번과 3번 둘 중에 한 명이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현호 쪽에 6번과 1번 쪽을 좀 더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류근철이 전에 타정부터 때려서 김용목에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송경방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진철이 류근철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파업 라인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49, 25죠. 249, 25 경주권 정도는 249, 25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송경방은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송경방과의 동반 입장에서는 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사나 2호 견주권 비팝 라인 완성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배정현은 2번을 타겟으로 상황에 따라서 정현호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위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6번, 2번, 1번은 좀 우선하고 싶어요. 6번, 2번, 1번, 3번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고현이 제대로 된 타이밍 잡고 힘을 쓰고 배정현이 견제, 정현호가 후미권만 철저하게 맞게 된다면 파업 라인 완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근철이 송병방과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손진철과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 좀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백정현이 직선 취입발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근철 타겟 넘어서면 정현호까지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면스컵 11경기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철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김민철이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철성을 중심으로 박종태, 김두영이 젖히기 나서게 된다면 김민철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김민철보다는 박철성 중심으로 박종태, 김두영을 먼저 공략해보자 현장 속보에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철성하고 박종태가 완벽한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 김민철이 11초 때 중반 끊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철성이 11초 때 초반 시속으로 젖히기 나서다 보니까 김민철 간신히 3차권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만큼 김민철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힘든 경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경주였었습니다만, 금일은 상당히 좀 배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편성 김민철이 배정 받았기 때문에 전일은 아쉬웠습니다만 금일은 강축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도력발에 나갈 수 있는 김태한, 최성구하고는 또 7, 9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주현욱하고는 또 나주금성고 선후배 사이 나는 점, 과거 또 광주 쪽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상황 선수들이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하죠. 김민철이 과연 2번, 3번, 4번 중에서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착순의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젊고 힘이 좋은 김태한이 주도권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려 14살 어리기 때문에 김태한이 씩씩하게 힘을 쓰고, 김민철이 전일은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은 체력적인 부담 안배하기 위해서 김태한을 몰아서 짧게 출입해 나가는 7번과 2번 동반 입상,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갑내기 친구 최성국도 전일 선전 8천 아감에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성국이 힘을 쓰고 김민철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 지종훈은 때도 담선 안 나눴었던 최성국과 김민철 7, 9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성국이 힘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반적인 작전 면에서는 어중간하죠. 화끈하게 힘을 쓸 수 있는 김태한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이 먼저라는 점, 7번과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7번 입장에서는 2번하고 4번 앞뒤로 포진시키면서 경주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심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환하고 최성고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가 힘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은 털리게 된다면 주요력이 쫓아가는 작전, 아무래도 삼복선에서는 배당이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 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털릴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철 놓고 호차가 찾는 경주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중에서는 아무래도 김태환과 협공 가능성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선수들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철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민철 중심으로 2번, 4번 동반 입상, 그 중에서도 2번이 좀 더 나은 변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또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